바로 구글 실적부터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이 구글 실적 발표 자체의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띈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이제 클라우드 부분 생각보다 이제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공급을 못 해주니까 서버 용량이 부족해서 뭐 매출이 소폭 미스했다, 성장률이 조금 둔화됐다 그런 식으로만 이제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은 이제 캐펙스 지출 그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구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구글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됐나 빠르게 체크해 보면은 일단 구글의 투자 심리를 조금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. 드디어. 이 구글이 그동안 챗GPT 시대에 뭐 작년에 당연히 이제 구글 윌로우 출시 이후로는 이 양자치 윌로우 출시 이후로는 주가 정말 뭐 사상 초저가 랠리 펼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구글 투자 심리 악화하던 것 중 하나가 뭐 이런 챗 GPT, 뭐 GPT 서치나 퍼플렉시티 이런 이제 새로운 검색 엔진 앞으로 뭐 구글을 대체할 만한 검색 엔진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구글이 검색 시장에 점유율 뺏긴다 하면서 이제 경쟁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구글도 이 AI 오버뷰 이 기능 출시했습니다. AI 오버뷰 국내에서도 서비스하고 있고요. 현재 구글이 약 100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는데 AI 오버뷰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네, AI 오버뷰를 이제 작년부터 도입하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더 많은 검색을 하고 있고 AI 오버뷰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결국 뭐 이제 사용자 감소할 거다. 그런 우려 있었지만 AI 오버뷰 때문에 사용자 검색 계속 많이 하고 있다.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젊은 사용자의 경우 이 AI 오버뷰 사용량이 더 두드러진다.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좀 이 검색 시장에 뭐 구글이 챗 GPT, 퍼플렉시티한테 뺏긴다. 이런 우려는 좀 많이 완화되는 시그널 아닌가?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구글 아무래도 오늘 주가 프리마켓에 소폭 하락하는 데에는 이 구글 클라우드 관련한 조금 성장 둔화 우려가 있었고요. 근데 뭐 그래도 내용 보면은 좋은 게 많고 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주가도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. 왜냐면 이제 실적이 뭐 방향성이 안 좋아졌다, 사업이 갑자기 악화됐다 그런 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합니다. AI 제품에 대한 수요 매우 강한데 우리가 클라우드 서버 용량이 부족하다. 그러니까 빨리 제때제때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구축을 안 해놔가지고 이게 조금 뭐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.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부분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뭐 계속해서 한 5분기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근데 직전 분기 35%에서 이번에 30%로 소폭 하락하면서 조금 시장이 실망한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번 구글 실적 발표의 백미는 캐펙스 지출 관련한 코멘트였습니다. 이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함의하는 바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올해 뭔가 AI 하드웨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런 쪽 투자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글 하면은 원래 캐펙스 지출에 상당히 보수적인 기업입니다. 뭐 캐펙스 지출 규모는 상당히 많지만 근데 뭔가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그런 데에서 막 빵빵빵 이 캐펙스 늘리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캐펙스 지출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구글은 컨퍼런스 콜에서 항상 하던 이야기가 뭔가 캐펙스 지출 그냥 항상 매 분기 좀 비슷할 거다, 비슷할 거다 거의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막 크게 증가할 거다 그런 시그널은 전혀 보내지 않았습니다. 근데 2025년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걸 좀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고요. 아무래도 구글 클라우드 뭐 수요는 많은데 성장이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 나타나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. 이 캐펙스 얼마 지출하냐? 25년 캐펙스 가이던스를 750억 달러로 제시했고요. 이게 작년 대비 45% 증가한 수치인데, 뭐 23년 대비해서, 그러니까 23년에서 24년 갈 때보다 현재 이 성장률은 더 높아진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시장 예상치도 580억 달러 수준이었고, 그리고 작년에도 거의 뭐 한 500억 달러 초중반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, 크게 캐펙스 크게 늘린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, 근데 이제 클라우드 투자 왜 확대하냐? 현재 18개월 전과 비교할 때 트레이닝 그리고 추론에 8배 컴퓨팅 용량이 소비된다.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뛰어난 컴퓨팅 용량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알파벳은 결국 캐펙스 지출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비용 효율성입니다. 왜냐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캐펙스 지출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막 다들 엔비디아 칩 뭐 엄청나게 구매하려고 좀 열을 올릴 때도 물론 구글도 사긴 샀습니다. 근데 작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보다는 덜 샀는데 결국 자체 이제 TPU 자체 이제 트레이니엄 그 자체 칩이죠. 그걸 이제 더 키우기 위해 이 TPU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글 데이터 센터는 전기 단위당 4배 더 많은 컴퓨팅 성능을 제공한다.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거죠. 같은 전기 뭐 1기가와트 쓰면은 그게 뭐 4배 효율 더 좋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TPU는 효율성이 좋다.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.
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 TPU 6세대 현재 크게 활용되는 것을 확인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상당히 만족한다고 하는데 결국 TPU 6세대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TPU 7세대 그것도 브로드컴이 이제 설계해 줄 예정인데 근데 결국 이 TPU 상당히 만족한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맞춤형 칩 계속해서 이쪽으로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 캐펙스 지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캐펙스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. 이런 식으로 구글 경영진이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이 구글은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에 집중한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결국 이제 효율성에 집중한다는 게 이 딥시크하고도 영향이 있겠죠. 이번 뭐 실적 시즌 보면 다 딥시크 항상 다 물어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딥시크 관련해서 딥시크 모먼트 이후로 이제 결국 주가 좀 퍼포먼스 차이가 나고 있죠.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이 딥시크 때문에 안 좋아진다 생각 절대 안 하는데 근데 일단 이 미스터 마켓은 엔비디아는 조금 주가가 찔끔찔끔 자꾸 하락하고 있고 뭐 브로드컴, 마벨 이런 ASIC 칩, 맞춤형 반도체 쪽은 주가가 찔끔찔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딥시크 사태 이후로 이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이 현재 각광받다 보니까 이런 맞춤형 칩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맞춤형 칩 외에도 이 맞춤형 칩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닙니다. 맞춤형 이더넷 스위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맞춤형 칩을 만들어서 그 서버들을 끼우는 맞춤형 서버 렉도 만들더라고요. 결국 이런 거 맞춤형 반도체는 뭐 마벨이나 브로드컴에서 만드는 거고 일단 구글 거는 브로드컴에서 만들어줍니다. 이 맞춤형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맞춤형 서버 렉 이런 것도 이런 건 어디서 만들어주냐 셀레스티카에서 만들어주는데 결국 이쪽이 조금 구글 캐펙스 지출 이 발표에서 뭐 이제 나올 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딥시크 이후로 약간 이 네트워킹 투자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. 그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화두되고 있는데, 왜냐면은 딥시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이 고주파 알고리즘 트레이딩, 그러니까 주식 자동으로 빨리빨리 이제 체결하는 거죠. 그 컴퓨터가. 이게 있고, 뭐 사기 탐지, 그리고 자율주행, 이런 실시간 앱에 사용된다 합니다. 근데 이런 게 결국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그 추론, 이게 더 빨라져야 되고, 이 네트워크 투자, 이거를 해가지고 대기 시간을 빨리빨리 줄여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전송이 돼야 된다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뭐 빨리빨리 하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를 해야 된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존에 이제 AI가 뭐 챗GPT 뭐 3.0, 3.5, 4.0 뭐 그런 거 나오고 라마 3.0 그런 거 이제 막 발전할 때 그런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이 더 많은 칩 그러니까 칩과 칩이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서버 렉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. 근데 칩과 칩 간의 그런 거는 NVR 링크로 이제 블랙엘 같은 경우에는 NVR 링크로 이 칩과 칩 사이에 통신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서버 렉들 이게 정말 뭐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이런 거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를 다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더넷 스위치를 통해 이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가 통신 칩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뭐 이제 네트워킹 이런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과거에는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 중심으로 투자가 들어갔는데 근데 최근 이제 좀 움직임은 인피니밴드가 좀 더 비싸다 보니까 더 저렴한 이것도 비용 효율성이죠. 비용 효율성을 위해 이더넷 쪽으로 계속해서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.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셀레스티카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셀레스티카 컨퍼런스 콜을 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다 읽어봤습니다 어제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딥시크에 대해 거기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딥시크의 등장은 셀레스티카에 부정적 영향은 전혀 없고 중립적이던가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앞서서 설명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긍정적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딥시크 충격 이후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사상 초고가를 경신한 AI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은 이 셀레스티카가 맞습니다. 뭐 사실상 뭐 가장 먼저 경신하기도 했고 사실 유일하게 사상 초고가 경신한 기업이 맞고요. 이 AI 하드웨어 인프라 중에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미스터 마켓은 약간 시장에 좀 정답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올해 하드웨어 투자 방향성 이게 좀 힌트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요. 결국 이제 미스터 마켓도 계속 생각하는 게 비용 효율성 그리고 맞춤형 뭔가 그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. 그렇게 일단 뭐 딥시크 이후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지난주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오늘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하는 건 효율성 있는 AI 인프라 투자, 비용 효율성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. 비용 효율성 따지다 보면은 결국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에 맞춤형 칩 만들어 주세요. 주문을 하고 또 이제 뭐 네트워킹 장비도 아리스타께 워낙 비싸다 보니까 비싼 거 말고 그냥 저렴하게 ODM 업체 찾아가서 맞춤형 이더넷 스위치 만들어 주세요. 그리고 이 맞춤형 서버렉 만들어 주세요.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있더라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 뭐 이더넷 스위치 이쪽이 확실히 뭐 돈이 돌고 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게 네트워킹 장비 투자도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야기 참 많았죠. 근데 이제 작년
이제 지난 분기죠. 지난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도 그때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. 거기도 실적 발표에 상당히 함의점이 있다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엔비디아에는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 이제 당연히 블랙웰, 오퍼 그런 것도 팔지만 이 네트워킹 장비도 팔죠. 엔비디아가 이제 2020년에 멜라녹스를 인수하면서 인피니밴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인피니밴드 이 포함된 게 네트워킹 매출입니다. 근데 네트워킹 매출이 조금 많이 꼬꾸라지기 시작했고요.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엔비디아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네트워킹 분야에서 엔비디아 거 매출이 왜 QOQ 기준으로 소폭 하락했냐?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. 이 빅테크 기업들이 블랙웰이나 호퍼를 살 때 기존에는 엔비디아의 제품을 다 번들링으로 샀다. 그러니까 이제 호퍼 H100 사면서 인피니밴드도 세트로 사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호퍼칩 사고 그냥 이제 네트워킹 장비는 이더넷 스위치를 산다.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작년에 스펙트럼 X 이더넷 이런 거 출시해가지고 이더넷 시장 좀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요. 결국 뭐 인피니밴드 시대가 조금 저물고 있고 엔비디아 번들링에서 탈피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이런 이더넷 스위치 그리고 또 비용 효율성을 더 찾는 쪽은 약간 맞춤형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래서 알파벳 오늘 프리마켓의 주가는 한 6%대 하락하고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 부분 결국 이제 공급 이제 서버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뭐 성장률이 조금 안 나온 거 그렇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여기도 분기 배당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더 큰 함의점은 결국 맞춤형 칩 이쪽이 올해 확실히 뭔가 투자 테마에 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돈이 일단 브로드컴은 뭐 여기 구글 TPU 대표적인 설계 업체다 보니까 오늘 프리마켓에 3% 상승하는 모습, 좀 엔비디아보다 많이 상승하는 데에는 결국 구글은 비용 효율성을 많이 강조하는 기업이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, 뭐 셀레스티카 여기도 한 2%대 프리마켓에 상승하고 있는데 셀레스티카 최대 고객이 구글입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아마존이고 이번에 새롭게 메타가 새로운 고객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결국 여기 같은 경우에 맞춤형 칩에 이게 또 필요한 맞춤형 서버 렉을 제조해주고 있고요.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을 하면 그 맞춤형 이더넷 스위치까지 제작을 해주니까 결국 뭔가 데이터 센터가 자꾸 빅테크 기업 입맛에 맞는 맞춤형 이런 쪽으로 돈이 도는 것 같습니다. 뭐 AI 하드웨어 섹터 인프라 기업 중에는 사상 초유가 유일하게 경신한 기업이고 가장 먼저 경신한 기업은 어쨌든 이게 맞다.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스터 마켓이 정답을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.